자, 1교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1교시 1번 이제 유형 선정 시스템에서 설비 중 TCSC에 뭡니까? 제어 원리하고 적용 효과. 그래서 이제 팩트라는 단어 앞에 나왔으니까 그냥 팩트 정의는 그냥 반사적으로 써주는 거죠. 팩트 정의 키워드는 사이리스터로 제어한다 라는 거 들어가시면 되고, 소공성 들어가셔서 소공성에 의해서 좋아지는 게 뭡니까? 안정도 좋아지고, 또 뭐 있어? 설비 이용률 올라가는 거. 요 키워드들이죠. 요 키워드들 포함돼서 정의 설명되면 될 거고. 이제 TCSC의 제어 원리하고 적용 효과인데, 이제 TCSC라는 놈은 이제 콘덴서가 있고, 여기에 뭡니까? 다이오드 이제 역병렬. 되는 게 들어가고, 요 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하나 있고요. 롤러가 있고, 여기에 신호를 누가 줘요? CT하고 PT가 주는 형태로 그림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제어 원리는 직렬 컨덴서를 개통해 직렬로 붙이고, 이 사이리스터를 온오프 제어하고 바이패스 같은 바이패스 회로 하나 있고 하는 형태로 정리해서 리액턴스를 직렬 보상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적용 효과로는 결국은 얘는 XL에서 XC를 빼주기 때문에 X를 낮추는 효과가 나오고, 수식적으로 설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썼지만 실전에서는 수식 설명이 조금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낮아지면 결국 송전 용량이 낮아져서 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 안정도 이제 동요방정식으로 가시면 P의 I에 요게 그대로 요 자리로 들어오죠? 그러면 뭐가? 동요도 감소하고, 그래서 안정도도 향상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이 들어가셔야 적용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소공성 단어 꼭 들어가셔야 되고, 수식 설명 들어가셔야 되고 해서 안정도 향상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송전 용량 증대도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되는 아이템이고, 요것만 가지고 10점 한 페이지 채우기 찜찜하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는 뭡니까? 투기공보직이라고 해서 투잡이 기가 뭐야? 기존선로 설치 용이. 그리고 보호는 고장 전류가 직렬로 때려 맞으니까 보호장치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직렬공진. 그래서 투기공보직이죠. 이제 우리 직렬공진 하면은 또 뭐 이제 SSR 생각나시잖아요. SSR 생각나셨어. 뭐 그렇다고 또 여기다가 SSR을 뭐 잔뜩 쓰시고 이러시면 그것도 오바죠. 그래서 뭐 적정하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이제 송전 개통 연계 기술 기준. 그래서 고장으로 인한 순시 전압 변동에 따른 개통 연계 유지 기준.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지 기준에 있는 거예요. 유지 기준 내중 그냥 긁어서 붙인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게 핵심 키워드는 뭐겠어요? 그냥 결국은 사고 났을 때 안정적인 복구를 위해서 전압을 유지해라 이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유지 기준이잖아. 요 그래프 어디서 봐요, 우리가? LVRT에 나온 거죠. LVRT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잖아. 근데 요거 한전의 기준은 항상 뭘 따라가야 돼?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반할 수 없어. 그 한전의 기준이라는 거는, 분사양전원 연계 기술 기준은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문제가 안 되는 그냥 세부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력시장 운영 규칙을.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수치들이 문제인데, 그걸 적어주라는데 이 그래프와 이거를 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제대로 된 점수를 받으면. 요거까지는 얼추 그리시는 분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LVRT가 있기 때문에. LVRT는 다 가져가잖아요. 다 가져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 이제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사실 이거예요. 이거 낙스. 낙스를 낮춰주는 거. 우리가 탈질 설비를 할 때 탈질 설비가 뭐예요? 암모니아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화학식 막 공부했잖아. 외우진 않았지만. 그죠? 외우진 않지만 화학식 막 공부하잖아요, 우리. 화학식 막 공부. 그게 다 뭐였어요? 암모니아 가지고 탈질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결국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결국은 동일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면서 뭘 줄인다는 거야, 얘는. CO2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낙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CO2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 아까. 이게 결과적으로 요렇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해보니까 안 그렇다는 게 좀 있어요, 지금 이게. 논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좋은 문제인가는 싶어요. 저는 이 문제가 약간 좋은 건가 싶긴 해.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수소 시장, 입찰 시장 있고, 암모니아 입찰 시장 있고. 있다고요. 있으니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명확하게 또 장단점 설명하래. 좀 찜찜하게. 결국은 낙스에 의해서 CO2 감소되는 거 들어가야 될 거고, 암모니아가 싸니까 연료 비용 줄어드는 거 있을 거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또 안정된 게 있을 거고. 이제 단점은 조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자체가 위험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LNG는 완전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암모니아 자체의 위험성이 있을 거고, 이 미세먼지 증가에 대한 얘기가 문제입니다. CO2 배출을 감축시키지만 연소되지 않고 누출되는 아모니아 슬립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많대.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낙스 미세먼지를 감소시킨다는 얘기가 무색해. 지금 얘 때문에, 아모니아 슬립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슈입니다. 실제 있습니다. 아모니아 슬립 문제. 그래서 써줘야 되겠죠? 근데 뭐, 이거를 써줘야 되나? 이게 문제 내는 사람 의도는 좋다는 의도일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민은 조금 스러워.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안 잡으셨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미세먼지 증가 말고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또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 이것도 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이제 토리첼리는 뭐 그림 하나 때려 그려주시고 밑에 오리피스 하나 만드시고 베르누이 적어야죠. 베르누이 적고 이게 뭐야 이거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얘는 상부 수조니까 무시고 얘하고 얘 차이 거의 없고 요거 남은 거 정렬하면 요식 나오고 그리고 마찰 손실 있으니 오리피스 유출계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뭐 결혼 같은 거 뭐 그냥 우리는 습관적인 결혼을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결혼은 뭐야 얘는 결국 이제 수심이 여기서 뭐예요? 낙차가 뭘로? 운동에너지. 결국은 운동에너지가 다 여기서 뭐예요? 수차에서 충동력. 그래서 낙차와 충동력 간의 관계로 결혼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하시면. 또 개인적으로 결혼에 목숨 걸진 않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건 써주면 돼. 왜? 남들이 다 쓸 테니까. 우리 뭐, 베르누이는 뭐, 에너지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 5번 문제 이제 펄스 레이더법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펄스를 이용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장점을 탐지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 얘 핵심은 이거죠. 우리 반사계수가 I잖아. 그래서 우리가 종단이 개방되면 정반사하고 플러스 1이 돼서 종단이 접지되면 Z2가 0이 돼서 부반사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단선되면 어디 갔어? 지락사고가 나면 임피던스가 0이 되니까 뭐를 해? 부반사를 하겠죠. 단선이 되면 개방이 되잖아. 그럼 얘는 정반사를 하겠죠. 이게 키죠. 이게 원리 설명 다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속도, 케이블의 전파 속도 이제 루트 입실론 유전율 분의 빛의 속도. 요게 이제 원래 이제 C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빛의 속도에 대한 값이에요. 이건 또 생각 안 나면 많은 거죠. 핵심은 이거지. 요걸 좀 잘 설명하시고, 특징은 뭐 지락, 단락 뭐 모든 종류 고장 적용 가능하다는 거 있을 거고, 동시사고도 병행 건전상 필요 없는 거, 그리고 길이가 불분명해도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뭐 숙련도 필요하다 이런 게 뭐 단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정밀도 좀 떨어진다. 이제 그런 것들이 특징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제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설명하시오. 1교시에서 설명하시오 하면 좀 괴로워요, 원래. 딱 집어주면 좋은데 원리를 그냥 설명해라. 뭐 그래도 특징을 쓰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특징이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징까지 정리하시면 깔끔하겠죠. 뭐 점수는 그렇다고 또 엄청 잘 나오고 이러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6번 예, 지열 발전. 뭐 10점 나왔으면 개요하고 종류를 설명하래요. 이게 약간 명확해진 거죠. 개요하고 종류를 설명하니까 약간 명확해졌죠. 문제가. 그럼 개요에는 뭐 정의 쓰고 뭐 특징을 쓸 수도 있고 약간 원리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원리 어차피 종류 쪽에서 원리가 들어가니까 또 일단 뭐 종류를 따로 물어봤으니까 지면 자체가 얘를 원리를 복잡하게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종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개요에는 정의 써주시고 천연증기나 열수 형태 추출하고, 그리고 이제 특징 같은 거는 이제 그 지열의 일반적인 거 내용들 좀 써주시고, 종류는 4가지가 이제 우리 책에 나오죠. 우리가 가져가진 않지만 책에 있는 그 4가지를 보시면 천연증기 이용했던 배합식이나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천연증기 써서 발전하는 거예요. 설비 간단하고 좋은데 효율 떨어지겠지 뭐. 그리고 열수 분리하는 놈은 여기에서 우리 보일러의 드럼처럼 열수를 분리하는 형태예요. 딱 봐도 효율 좋아 보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열수증기는 기수 분리를 하는데 별도의 프레쉬를 또 놔. 좀 더 효율은 좋아지겠지. 대신 설비 복잡할 거고. 그리고 열교환 방식은 얘는 간접 사이클이야, 아예. 열교환기가 있어서. 근데 지금까지 요거는 약간 여담인데, 지금까지 안 가져가셨던 걸 이번에 나왔다고 가져가시면 바보죠? 사실. 얘가 그렇다고 원래 잘 나오는 애입니까? 빈도가? 아니죠. 자, 7번. 전압기 변압 변동률. 뭐 10점짜리니까 뭐 그냥 바로 나와야지, 정의로. 무부하 상태에서의 전압과 전격 부하 상태의 전압과의 차이를 전격 전압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게
전압 변동률이죠. 여기서는 변압기 전압 변동률로 규정을 해줬어요. 뭐 송전설론이 뭐 개통 전압 변동률이 아니고 변압기 전압 변동률로 규정했기 때문에 심플해지는 거지 더. 문제가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와 부하 간의 등가율을 가지고서 요 지금 그래프 자체가 사실은 V2N을 정으로 놓고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전압 강화 구하는 벡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결국은 요식은 유도를 한번 해주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유도하면은 이걸로 끝나죠. 이거 유도하다가 끝나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쓰는 약식 유도를 써야겠지. 사실 약식 유도. 그래서 요 벡터만 딱 인정을 해버리면 사실은 얘는 이걸 전압 변동률을 보잖아요. 전압 변동률을 보면은 사실 이거를 가지고서 그냥 V20에 V2N이 사실은 변압기 전압 강화잖아. 요 벡터를 보시면, 요 벡터를 가지고 요것만 보시면 이게 변압기 전압 강화잖아요. 우리 그냥 전압 강화를, 정식 전압 강화를 얘를 생략을 해서 유도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로 넘기시면 IX 사인 세타에 곱하기 100이 되겠죠. 약.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를 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센터 I 되죠? 요거하고 요거를 하면 센터 X가 되죠? 그럼 이거 결국 뭐 나와? P 얘를 퍼센트 R로 보면 사인 세타 더하기 Q 사인 세타로 끝나죠? 이렇게 가는 거지 사실은. 이제 요거 막 해서 뭐 이제 원래 유도하면은 뭐 요게 작아지고 요 유도할 줄 다 아시잖아 사실. 25점으로 나오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전압 강화식도 25점으로 나오면 막 요거 되는 과정을 설명하잖아 우리가. 전압 강화식도 다 유도할 줄 아시잖아요 어차피. 유도할 줄 아는데 요것도 과정에서 생략해서 요걸로 가잖아. 똑같은 벡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잖아. 이거 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쉽게 10점 수준에서는 사실 요 정도로 해도 무방해요. 정식으로 이걸 쫙 하는 거는 굳이 의미 없겠죠. 아 이거 정식으로 하는 거하고 약식으로 요거? 이거 근데 요거를 생략을 했다라는 거잖아 결국은. 요거를 인정. 근데 이걸 꼭 유도하라는 문제인가요? 유도 문제는 아니죠. 근데 거의 제가 볼 땐 0.5점 이하 차이로 봅니다. 0.5점 이하 차이를 봅니다. 근데 정식 유도를 하셔도 돼요. 하셔도 시간이 충분하시면 지면을 좀 활용해서 정식 유도를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뭐 결국은 전압 강화식을 유도하는 거나 다를 게 없잖아요. 유도 자체가. 그래서 논리에 반하는 게 없잖아. 그리고 채점위원들이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 신경 쓰진 않아요. 결과를 중시하지. 그래서 적정하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건 정식으로 가다가
중간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냥 지면 한계상. 그리고 뭐 정식유도를 여기다 넣어놓고 그걸 모범 답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잖아요. 자, 변동률 특징은 뭐 유도성, 용량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상식으로 써야 되겠죠? 임피던스에 영향 받을 거고, 전압 변동률이 낮을수록 좋은 변압기일 거고, 부하율 따라 영향될 거고, 그리고 최대값이 뭐가 돼요? 최대값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지, 거의. 전압 변동률이 퍼센트 임피던스와 비례하지만 작잖아, 항상. 이제 최대값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넘을 수 없고.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정리되면 되겠죠? 자, 계정기 부담. 이제 우리가 주로 우리가 전격 부담과 소비 부담을 얘기를 하죠. 이제 전격 부담은 그 CT가 가지고 있는 부담의 한계치를 보시면 될 거고, 소비 부담은 그 CT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 용량으로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동작치가 있고 전격치 소비 부담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계정기 부담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소비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어 해설집 기준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얘는. 제가 이거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거 설명할 때, 특히 부담 설명할 때. 그래서 용어 해설집 기준으로 보시면은 결국 소비 부담의 개념인데 표시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끝나겠죠. 용어 해설집 내용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 부담은 전격치하고 동작치, 소비 부담은 전격치하고 동작치를 설명해 주시면 되실 거고, 부담 임피던스는 이제 부담 임피던스 Z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식 설명하시고, 여기서 조금 이제 그런 욕구가 생기죠. 내가 이걸 과전류 정수하고 엮어가지고 설명을 조금 추가를 할까 말까에 대한 욕구가 좀 생기겠죠. 개인의 마음이죠. 점수에 영향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10점은 뭐예요? 항상 딱 물어본 거 쓰면 되잖아요. 딱 물어보면 쓰면 돼서 이제 과전류 정수까지 엮고 안 엮고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막 엮어서 쓰시고 온 분 꽤 있을 겁니다. 예. 9번. 전력 케이블의 발성 손실. 얘도 수월하겠죠. 저항선 얘기하면 되고, 얘는 뭐에 의한 손실? 고유 저항에 의한 손실이 될 거고요. 식 설명하시면 되고, 손실이 있으니까 손실 저감 대책은 습관적으로 쓰고 싶잖아요, 이거. 습관적으로 쓸 수뿐이 없잖아. 그럼 결국 저항선은 그냥 결국은 고유 저항 낮추려면 도전율 큰 놈 쓰든가 단면적 키우던가 뿐이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이제 직류송전 HVDC나 직류송전이나 초전자체기까지 써주면 좀 더 좋겠죠. 이 아이템 하나하나가 지금 얘는 별도 10점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다. 그리고 유전체선, 두 번째 이제 유전체선 나오면은 유전체선은 이제 누설 컨덕턴스에 의한다는 거하고 식 써주시고, 그림 하나 그려주셔야지, 이거. 요 그림 다 그리잖아. 우리 IC 요거 그림 하나 그려주셔야죠. 이건 예의상 유전체선 나오면 유전체 얘기만 나오면 그리는 애잖아요. 유전체선 그려주시고, 감소 대책으로는 유전체선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탄델타, 절연력이 좋은 걸 쓰면 탄델타가 낮아져. 절연력 좋은 거 쓰면 탄델타가 낮아져서 탄델타를 낮게, 결국 누설 컨덕턴스를 작게 한다는 거죠. 탄델타가 작게 되면. 그리고 이론상은 주파수나 전압을 낮추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무상 불가능한 얘기니까 얘기가 좀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피소는 크게 뭐하고 나눠지냐면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압이 시스에 유기가 되죠. 그래서 유도 전압이 유기되면은 자속이 도체를 시스를 통과하면서 와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시스 와전류선이 생길 거고, 얘는 유도 전압에 의한 애고요. 그리고 유도 전압이 유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회로가 구성되면 뭐가 순환전류가 흐르죠. 그거를 시스 회로선, 와전류선하고 회로선 두 가지. 얘는 유도 전압에 의한 거, 얘는 유도 전류에 의한, 유도 전압에 의해서 폐회로가 구성되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실로 보시면 되고, 얘에 대한 대책은 시스 유기전압을 낮추시면 돼요. 시스 유기전압을 만드는 거는 상호 정전 용량이죠. 다 상호 정전 용량은 케이블 간의 도체 간의 이격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격거리 불평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1번은 뭐야? 정삼각 배열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2번이 적정 접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아이고 뭐 적정 접지 방식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거기다가 뭐 양단 접지, 편단 접지 이런 것도 다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뭐 양단 접지는 시스 순환전류가 가장 큰데, 적정 접지 방식 하면 이제 수관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양단 접지, 편단 접지, 크로스 본드 접지 막 이게 쓰고 싶어진다고. 양단 접지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이게? 시스 회로선 낮추는 거하고. 그런 거 잘 생각해서 잘 써야 돼. 근데 쓰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최저임 이온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스 유기전압 감소 대책하면은 양단 접지를 써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양단 접지 하게 되면은 시스 회로선이 너무 커서 못 써요. 실제로 연피선이 커서 못 쓰는, 실무상은 그래요. 실무상은 그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쓰는 분들 많아. 근데 채점위원도 모를 수 있어. 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논술반을 듣고도 그렇게 쓰셨다면 진짜 제가 많이 섭섭하죠. 이게 여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이제 각변이 표기 방법 중에서 DI1과 DI1론 차이점. 이제 각변이 정의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1차 기준으로 해서 2차의 벡터상의 그 위상차죠. 각도 차이. 해서 1차를 12시에 고정해 놓고 2차 전압 전류가 시계 기준으로 몇 시에 있냐를 보는 게 각변이죠. 그래서 각변이를 나타내는 벡터에 대해, 그 벡터군 기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DI1과 DI1론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니 이게 핵심이죠, 이게.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델타하고 Y 결선은 1차를 델타를 하고 2차를 Y 결선하면, 이걸 맞대기 결선을 하면은 항상 Y 결선이 델타보다 30도 앞서게 돼 있겠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원래? 정상 결선을 하면 얘를 A, B, C상 방향으로 정상 결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무조건 얘는 맞대기 결선을 해서 얘하고 얘는 단상 변압기는 간극성으로 반대 방향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DI1이 될 수뿐이 없고, DI1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진상결선해서 A, B, C가 아니고 A, C, B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결선을 하면 어떻게 돼? 진상 결선에서 30도가 뒤지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만 정확하게 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까지 하면 더 좋은데 최소 얘까지는
최소 얘까지는 설명이 돼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각변이 설명할 때. 그래서 얘까지만이라도 하시면 그래도 밑에 설명 잘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걸 잘 설명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좀 괜찮았던 문제 같아요. 마치 저희 학원 출신이 낸 것처럼 이런 것들 설명 안 해주거든.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았던 문제 같습니다. 11번. 자, 최근 원자력 발전소 출력 간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라. 결국은 이거요. 우리 2020년부터 뭐가? 신재생이 치고 들어와. 이제 신재생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버터 기반이다 보니 관성이 없습니다. 개통이 관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신재생은 만들면 사줘야 돼. 그래서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뭘 간발시켜? 화력을 간발시킵니다, 일단. 뭐? 석탄하고 LNG. 부하 추정 능력이 좋은. 다시 뭐예요? 부하 추정 시 코스트가 적게 드는. 화력을 간발을 시켜. 그랬더니 개통 관성이 너무 떨어져. 뭐, 어디 하나 발전기 탈락이나 무슨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 어떤 현상이 일어나? 주파수가 쭉쭉 빠지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NG하고 석탄 화력을 중간부하용이잖아요. LNG는. 중간부하하고 석탄은 이제 기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관성이 좋으니까 얘네를 증발하기 위해서 뭐를? 원자력을 간발시켰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신고리 1, 2, 3, 4, 5기. 이것도 사실은 왜 신고리 1, 2, 3, 4, 5기를 했냐고 물어보면 원인, 이유도 명확치 않아. 그냥 새로진 거라. 그냥 최근에 지었으니까 얘가 좀 짱짱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냥 논리가 보면은. 그래서 신고리 1, 2, 3, 4, 5기를 유연운전을 했어요. 유연운전 실시를 했어. 간발 실시를 했더니 괜찮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걸 또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원자력이 다 이걸 할 수 있어. 사실. 근데 이제 뭐예요? 하면 할수록 코스트가 쫙쫙쫙 빠지겠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으니 그냥 계속 이렇게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지. 개통 운영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원인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거죠. 재생에너지 들어와서 관성을 가진 LNG하고 석탄 등이 간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뭐가? 주파수가 쫙쫙 빠지는 거죠. 쫙쫙.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들 하냐면 운영에서는 광역정전이라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신재생 발전기 출력 제한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대책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개통에서 하고 있는 거를 쓰는 게 제일 바람직해. 내가 볼 땐. 지금 요거는. 그래서 우리 개통에서는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초소공성 예비력 확보하는 거. 이게 뭐예요? 전력 개통 안정화용 ESS 들어가고 우리 수요 반응에 뭐? 피크DR 59.85 밑으로 떼면 자동으로 부하 차단하는 피크DR 같은 거 들어가면 되고 이제 개통 보강 측면을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관성이 우수한 발전기들이 뭐가 걸려 있어 지금? 발전 제약이 걸려 있어요. 발전 제약 완화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HVDC죠. 요거는 약간 논란이 있어요. HVDC 자체만 가지고는 관성이 해결되진 않아. 관성이 해결되진 않아요. 근데 HVDC를 함으로 해서 관성이 가진 발전기들의 제약을 해소를 해요. 제약을 해서 그런 것도 써주고 우리가 또 백투백 HVDC들이 이제 우리 뭐 이제 신부평이나 양주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요거 도입할 때 백투백 HVDC 도입할 때 도입 목적에 뭐가 있었냐면 개통 강화. 그러니까 1번 플러스 발전 제약 완화였어요.
핵심 사업 목적이 사업 목적 중요하잖아요. 명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FS 할 때, 예타할 때 베네핏으로 잡은 것들이 이 백투백 HBDC 할 때 개통 강화랑 발전 제약 완화였다고. 얘도 우리 개통 입장에서 보면 사업 목적에 들어갈 수뿐이 없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출력 제한 얘기도 해주자 이거죠. 관성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신재생 인버터 기반 발전원들 출력 제한을 하죠. 사실 합리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강제로 하고 있어요. 강제로 하고 있지만 답안에는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써야지. 그래서 요 정도 들어가면 거의 다 그 출제자가 생각하는 대책에 다 걸리지 않을까. 출제자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지. 신재생을 하지 말자인지 응? 못하게 하자는 건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우리 개통 운영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초소분성 예비력하고 DR이 맞겠죠. DR 중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HVDC 개념이 좀 들어가주면 되고. 12번 변압기 시험 항목 중 무바 시험하고 단락 시험. 우리가 무바 시험하고 이제 무바 시험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여자 임피던스를 계산하고 여자 어드미턴스 계산하고 단락 시험해서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 계산하고 해서 결국은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하는 목적이 있죠. 계산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결국은 2차층 개방한 상태에서 전격 전압 인가한 상태에서 여자 전류 I0를 계산해서 요 값을 가지고 여자 어드미턴스를 계산하는 거죠. 여자 어드미턴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엔 그 서셉턴스까지 계산이 되는 게 무브아 시험이고, 단락 시험은 2차 단락한 상태에서 뭐를 전격 전류를 맞추는 거죠. 전격 전류를 맞춰서 전압계에 뜨는 게 뭐야 결국 임피던스 전압이잖아. 그럼 임피던스 전압을 전류계에 뜬 걸로 나누면 임피던스가 되죠. 변압기. 요걸 가지고서 퍼센트 임피던스까지 계산이 되고 뭐 저항이나 리액턴스까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단락 시험하고 무브아 시험에 대해서. 근데 얘는 약간 애매한 거는 이제 어디까지 그냥 등가해로 써주고 하는 목적하고 식적인 거 정도 정리하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요건 그것도 엄청 잘 쓰기는 어려워서. 네, 13번. TN하고 TT. 제가 이거를 지금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아마 TT가 빠져 있어요. TT가. 이게 실수입니다. 예, 실수.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눠드린 거에는 TT가 빠져 있고 TN만 그냥 설명을 해놨어요. TN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답안지 복사붙여기 이렇게 하면서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요건 나중에 좀 편집 좀 해주시고 그래서 TN하고 TT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TN이라는 건 제일 첨자가 이제 때레가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가 내추럴이 들어가는 거죠. 해서 일단 T가 들어가면 제일 첨자 T로 들어가면 접지계통이고 접지계통이라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T가 들어가냐 N이 들어가냐인데 N이 들어가면 접지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고 직접 접지 방식의 공용 접지 방식인 거고 뒤에 T가 들어가면 단독 접지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3첨자가 S가 들어가면 separated 접지선하고 중성선이 분리된 거. 그리고 C가 들어가면 combined라고 해서 접지선하고
중성선의 하나로 쓰는 거.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TN이니까 중성점 접지돼 있고, 그리고 연접 접지하고, 연접 접지, 공용 접지 개념이 약간 들어가고, 근데 명확한 공용 접지는 아닙니다. 공용 접지라고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공용 접지냐 단독 접지냐는 안전공사 기준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기준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약간 공용 접지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도 이렇게 좀 세퍼레이트드니까 N하고 P선이 분리돼 있고, 얘는 컴바인드니까 N하고 P가 분리돼서 펜선이라고 합니다. 예, 요렇게 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같이 쓰는 걸 보시면 되고, 특징들은 당연히 같이 쓰는 거하고 따로 쓰는 거하고 이제 노이즈 측면에서는 유리할 거고, 그리고 CS는 C로 가다가 컴바인드로 가다가 세퍼레이티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TNCS 계통. TNSC는 없는 이유가 있지. 왜냐면 누전 차단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가 들어간 거하고 나오는 거에 차로 동작을 하는데, 이게 C 계통을 S 뒤에 C를 쓰면 C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접지선하고 중성선 같이 쓰면 지락이 나도 중성선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유전 차단기가 C가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 못 한다는 거. 하고 이제 TT는 이제 단독 접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성선은 오고 접지선은 따로 오는 게 아니고 대지에 별도로 단독 접지하는 형태로 TT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